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치솟으면서 교통이 통제됐고 일부 상가에서는 침수 피해까지 일어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물기둥이 솟구칩니다. 분수처럼 콸콸 새어나온 물은 사람 키를 훌쩍 넘게 치솟았습니다. 장비가 동원돼 물길을 급히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공사에서 항상 복잡하기는 한데 물 높이가 상가를 덮을 정도, 도로까지 잠길 정도가 됐었어요. 이곳 현장에서는 이미 흘러넘친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이고요. 일대는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행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근 상가까지 물이 들이닥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양수기까지 동원해 3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끝냈지만 아까운 물 3,300톤가량이 사라졌습니다. 2분도 안 돼서 이쪽으로 날라와가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전기 천장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합선이 돼가지고요. 정전이 됐나 봐요.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물이 새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돼 밤 10시부터 상수도관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 터져버린 겁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집안의 압력이 약해지자 상수도관 연결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집안이 약해진 공사 현장은 없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사 기간 동안 누적된 이런 피로도들이 관에 작용을 하면서 이제 관에 수압을 못 견디고 이탈한 것으로.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집에서 흐린 물이 나온다는 피해 34건과 침수 정전 피해 1건 등 모두 4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은 올해만 10번째고 소음과 먼지, 진동의 집안 균열까지 관련 민원만 1,400여 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이 늘어나면서 상수도관 파열 사고도 광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상수도관 사고는 올해 10건을 비롯해 3년 동안 모두 26건. 이로 인해 아까운 수돗물 4만 4천 톤을 그냥 흘려보내야 했고 시민들은 물난리가 난 도로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공사장 시설물입니다. 이 공사 시설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도로가 휘고 좁아진 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차선 변경이 이뤄지고 있고 시설물 때문에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생기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차가 또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공사차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게다가 지난해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집안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집단 민원까지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늦장 대처를 하면서 시민들이 더 불안감이 커진다. 광주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 전문가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즉시 반영을 하거든요. 공사가 시작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1,400여 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공사가 다른 불편을 낳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입당 원서 기준 논란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유령당원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에도 도전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당과 달리 광주시당에서만 지지 후보 명시가 시행되는 점도 논란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는 10개월이 넘게 남았지만 출마 예정자들의 새 확장 움직임은 요즘이 가장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종 후보 결정권의 절반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모집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당이 신입당원 자격으로 개인의 실거주지를 입증하거나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입당인지를 밝히라고 한 조치를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유령 당원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광주시당의 해명이지만 예비 출마자들은 도전자 통제, 현역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원 가입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후보를 높은 정당 지지율만큼이나 치열한 당내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전국 시도당 가운데 유일한 지지 후보자 명시 조항은 가뜩이나 높은 현실 정치 진입 장벽을 더 넘기 어렵게 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현역에 도전하는 모양새로 후발 주자들이 당원 모집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 시당에서는 하지 않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은 최근 각 지역위원회에 가장 최신 버전의 당비납부 당원 명단이 배부된 점, 신규 당원 모집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는데 당원 관리 시스템 등록 절차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당은 신입 정치인들의 당원 입당 통제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시스템은 모두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집안 싸움을 멈추고 회초리 민심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이런 열정적인 지지에 반하는 현역 의원들의 부실한 의정 활동에서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혁신기구 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당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지지 후보 명시 논란. 지역 유권자들은 당원 모집이 끝나는 7월 말까지 민주당의 집안 싸움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고공 농성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경찰이 강제 진압한 걸 두고 과잉 대응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양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애초에 계획된 작전으로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거라며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노동조합 간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고공농성 진압은 오전 5시 30분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소방사다리차 2대를 동원해 양방향에서 철탑으로 접근했고 쇠파이프로 저항하던 한국노총 간부를 진압봉으로 신속히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3차례 현장 대책회의를 열었고 진압 30분 전에도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은 경찰이 노동자를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계획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는 진압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모의 훈련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포원 노조에 대한 강제 진압을 계획하고 이미 계획을 짜고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야당은 경찰청 등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에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경찰은 농성장이 위험해 안전 확보가 급박했고 장소가 시민에게 공개된 공도라서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제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재 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은 다시 포스코 화청업체와 교섭을 시작했고 경찰이 무리한 연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혁 처장이 도덕 자극해서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리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를 업무방해로 물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진압봉에 맞고 쓰러진 김준영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오후 늦게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전남은 폐교되거나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학교 통폐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인근 숲에 트리하우스가 조성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생태 환경 수업을 받습니다. 별빛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함께 별자리 수업을 하고 교과 수업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전교생이 28명으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트리하우스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서 맨날 별빛 도서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가지고 좋아요. 하지만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매년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나 폐교 등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이나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200여 곳에 달합니다. 올해 학교 통폐합 기준이 개선되면서 농사노촌 작은 학교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위해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낮췄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저출생과 더불어 학령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가 당장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여 곳에 달했던 통폐합 대상 학교는 5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반대 의견이 나온 게 맞고요.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해 소규모 학교 교육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와 인접 지자체들이 물관리 등 기후 위기와 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나주 등 6개 시군 단체장은 오늘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현안을 공유하고 이상기후로 일상화된 자연재난 대비 체계와 온열질환자 응급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장기적으로 현안 문제도 협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